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쉽게 배우는 인터넷 동영상 편집 6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오신 영상들에서 파워 도구라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편집을 해보실 거예요. 특히 동영상이 세로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가로로 회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 같은 내용이 반복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절하셔서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속도 조절 같은 경우는요, 효과를 잘 사용해 주시면 동영상을 완성도 높게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니까 꼭 실습해 보시고, 그 다음 오늘은 특수 효과룸도 사용해 보실 거예요. 특수 효과룸 중에서 정말 많은 특수 효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잘 사용하는 효과 두 가지, 가우시안 흐림과 모자이크를 넣는 방법은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필요한 장면이지만 그중 일부분을 블러, 즉 가리는 처리를 해 주셔야 할 때 사용되는 모자이크, 가우시안 흐림 효과 꼭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기능이니까요. 오늘 수업은 잘 집중해서 실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으로 들어갈게요.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파워 디렉터 실행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아이콘 찾으셔서 2번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 기능 편집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대 기능 편집기 클릭하시고, 처음으로 파워 디렉터를 들어오실 때는 늘 샘플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때 샘플 사진과 동영상은 삭제하고 나의 프로젝트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또는 그대로 두신 상태로 프로젝트만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곧바로 프로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 파일 버튼을 찾으셔서 클릭하세요. 파일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프로젝트 열기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컨트롤 O라는 단축키 보이시나요? 자주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훨씬 빠른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저장하신 프로젝트를 찾으셔서 선택하신 다음 열기 버튼까지 클릭해 주세요. 이때 가운데 안내창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은 샘플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과 나의 파일을 같이 보겠냐라는 물음인데, 우리 선생님들 샘플 파일은 필요 없고 내 동영상만 필요 있으시죠? 이때는 아니요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면 샘플 파일은 사라지고 내 동영상 소스만 나타납니다. 저번 시간에는 컷 편집을 배우셨고 불필요한 장면을 삭제해 보셨는데요. 오늘은 컷 편집 메뉴의 또 다른 활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워 도구들을 사용해 보실 건데요. 이때에도 컷 편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셔서 분할 버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도구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혹시 소스로 가지고 오신 동영상들 가운데 저처럼 영상의 방향이 달라져 있는 동영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는 현재 5번, 6번 클립이 세로 영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의 단점은 뭐냐면요. 가로 영상 기준으로 동영상이 제작되기 때문에 각각 양쪽이 검은 화면으로 비어서 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부분은 화면이 꽉 차게 나오지만
지금 제가 후라이팬에 요리를 볶는 이 장면에서는 옆이 검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동영상 완성도도 떨어뜨리지만 실제로 이 영상이 필요해서 레시피를 공부하고 싶어서 구독하시거나 또는 보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로 영상은 가로로만, 세로 영상은 세로로만 통일감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세로로 돌아간 영상을 가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사용하시는 도구, 파워 도구 같이 메뉴 찾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회전시킬 영상 클립을 찾아서 선택,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클릭하신 분들은 상단에 도구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제가 바깥 공간을 클릭해서 아무런 동영상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클릭했을 때는 해당 메뉴가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리고 도구를 찾으셔서 클릭해 보세요. 도구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파워 도구를 사용하실 겁니다. 파워 도구 찾으셨으면 선택하겠습니다. 파워 도구 선택해 주세요. 왼쪽 상단을 보시겠어요? 왼쪽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파워 도구에 속하는 메뉴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비디오를 거꾸로 재생시키는 역방향, 그 다음 컷 편집하시는 자르기,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비디오 속도, 우리 가장 간단하게 세로 영상을 가로로 회전시키실 수 있는 회전 등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영상을 내 영상 위에 겹치도록 합성시키는 혼합 모드도 있고요. 먼저 반드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앞부분 사각 박스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비디오 회전을 사용하실 분들은 비디오 회전 앞 사각형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체크 표시가 들어가셔야지만이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적용됩니다. 비디오 회전 체크하시는 순간 오른쪽으로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해당 메뉴 사용법 어렵지 않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각도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건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킬 건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고요. 방향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세요. 클릭은 여러 번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때마다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가장 안정감이 드는 각도로 맞춰 주십시오. 자, 현재 파워 도구를 사용해서 저는 5번 클립의 방향을 가로로 변경한 상태이고요. 또 그대로 파워 도구를 유지하신 채로 비디오 클립만 다른 클립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5번뿐만 아니고요. 6번 클립도 자세히 보면 세로로 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그대로 파워 도구를 놔두신 상태로 6번 클립을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다른 클립을 클릭하셨을 때도 어떠세요? 파워 도구라는 메뉴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파워 도구 누르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신 앞부분 체크는 반드시 다시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설정 값은 또 내가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270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나머지 클립도 반복할게요. 세로 영상이 있으시다면
가로 영상으로 파워 도구를 활용하셔서 돌려주세요. 영상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통일감입니다. 저처럼 또 다른 영상 클립을 선택하신 분들은 상단 파워 도구의 비디오 회전 체크, 그리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각도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이 완료되셨다면 세로 방향 영상이 모두 가로 방향으로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클립을 위해서 선택해 보시면 미리 보기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시는 부분이 바로 외곽 쪽 검은 화면이실 거예요. 세로 영역을 가로로 바꾸시다 보니까 오히려 외곽 검은 영역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에서요, 어쩔 수 없이 앞 뒤에 있는 영상과 비율이 다르시다면 강제로 영상 화면 자체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바깥 공간을 먼저 한번 저처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영상 클립을 선택해 보세요. 바깥 영역이라 하면 검은색 비어있는 작업 영역을 의미합니다. 1번 먼저 검은 작업 영역을 클릭, 그리고 2번 다시 한번 동영상 클립을 클릭. 이때 보겠습니다. 보시면 각각 영상의 외곽 부분에요, 조절점이 나타나셨나요? 이 조절점을 잡으시고 저처럼 드래그 하셔서 영상 크기를 강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본 영상의 화질이 고화질로 찍으셨다면 특별히 화질 손상은 없으시지만 저화질 원본일 경우에는 원본이 조금 더 저화질인 부분이 눈에 띄실 수도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또 다른 영상 클립을 선택하셔도 이 조절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조절점을 역시나 잡으시고 저처럼 바깥 공간으로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지정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혹시 검은 여백이 많이 보이신다면 먼저 클립을 선택, 6번 클립을 선택, 그 다음 저처럼 조절점을 활용하셔서 강제로 영상 크기를 조절해 주십시오. 되셨다면 파워 도구에 영상 회전, 비디오 회전 기능을 다 익혀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컷 편집에는 회전뿐만 아니고 속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이 속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온 이 영상 재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호박을 자르는데 호박 자르는 부분만 한참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리 준비하는 과정을 길게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재생 속도를 올려주시면 돼요.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같이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속도를 바꾸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도구입니다. 도구 메뉴를 클릭하셔서 파워 도구로 들어가세요. 파워 도구로 들어갔습니다. 자, 파워 도구 중에 비디오 속도 있습니다. 비디오 속도 앞에 체크, 그리고 가운데 속도 조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속도 조정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때 속도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메뉴가 가장 가운데 창에 한 번 더 나타나셔야 합니다. 바로 나오지 않는 컴퓨터도 있으니까요. 여유를 가지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2, 3초 정도 지난 후에 메뉴가 나타나실 겁니다. 자, 되셨으면 저랑 함께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속도 조절하는 도구는요. 여기 속도 증폭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속도를 느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버튼을 활용하셔서 드래그 하실 때에는요. 최대 100배까지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100 다음에 0.000이기 때문에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찍는 영상들은 5분 내지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지만 하루 종일 해가 떴다가 지는 모습을 촬영했다 했을 때는 24시간이 되겠죠? 이것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배 빠르게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증폭기에서 꽤 배수가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속도 증폭기 버튼을 잡고 왼쪽 가까이 드래그 하겠습니다. 왼쪽 가까이 드래그 하시면 0.1배속까지 느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당 비디오 길이를 조절하시게 되면 비디오 길이 자체가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원본 길이는 50초입니다. 이 원본 길이를 빠르게 제가 바꿨더니요. 50초짜리도 15초 만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3배 정도 빠르게 했고요. 미리 3배 빠른 것은 얼마나 빠르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재생을 해보세요. 재생 버튼 오른편에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얼마나 빠르게 양파를 자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신다면 3배 정도 숫자를 맞춰 놓으신 상태로 그대로 하단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원본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래 영상의 길이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버튼을 사용하시면 정확한 숫자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3배면 3배, 5배면 5배. 그래서 저처럼 직접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정확히 3배를 빠르게 하고 싶다 한다면 클릭하셔서 1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3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3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꼭 엔터를 눌러주시면 제가 몇 초 정도 축약 빠르게 해서 비디오 길이를 줄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죠. 제가 3배를 방금 전 확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영상 클립의 길이가 이 정도였는데요. 제가 확인을 누르자마자 영상 클립의 길이가요.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느낌표, 거꾸로 된 느낌표 모양이 붙는데요. 이때에는 해당 효과가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나 느낌표 보이시나요? 파워 도구 효과가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클립 자체를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일부분만 조절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4번 클립을 재생해 볼게요. 4번 클립의 내용은 햄을 아래쪽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 햄을 자르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영상들 중에서 모두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햄을 도마 위에 올릴 때는 원래 속도로 그 다음 햄을 자르는 현재 시점
즉, 지금 이렇게 칼이 들어간 시점부터 빠르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의 같은 영상인데도 속도를 다르게 한다라는 뜻이죠. 이때에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분할을 해주셔야 돼요. 방금 전 사용하셨던 속도 증폭기만 쓰시잖아요. 이때의 단점이 앞에 햄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과정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그대로 원본 영상 속도, 그리고 제가 원하는 구간만 빠르게 하기 위해선 분할을 하셔서 꼭 클립을 나눠 주셔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저는 현재 여기 칼이 들어가는 지점부터 속도를 빠르게 할 거니까 이 지점에다가 빨간색 지시선을 올려 놓았습니다. 빨간색 지시선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영상은 저랑 같은 영상이 아니시죠? 그래서 선생님들 본인의 영상 소스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 영상 중에 같은 내용이지만 속도를 다르게 하고 싶은 구간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 저처럼 빨간색 지시선을 올려놓고 분할 누르겠습니다. 분할 버튼을 클릭하세요. 분할 버튼을 클릭하시는 순간 하나였던 동영상 클립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둘 다 클릭되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뒷부분 햄을 직접 사각형으로 자르는 영역만 속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속도 조절할 동영상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구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도구 메뉴를 클릭하시고 파워 도구를 선택하세요. 파워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 비디오 속도에 체크하겠습니다. 비디오 속도에 체크하신 분들은 속도 조정을 선택해 주세요. 비디오 속도 조정을 세 번째, 그 다음 나타난 메뉴 속도 조정을 네 번째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비디오의 길이를 3배 정도 증폭을 시킬 건데요. 저처럼 버튼을 사용하셔서 올려주셔도 되고 또는 정확한 배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3.000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되신 분들은 미리 보기를 꼭 눌러보세요. 너무 속도가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원본의 영상 빠르기에 따라서 조절해 주세요. 저는 딱 3배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3배 정도 증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햄을 자르는 영상인데 현재 클립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생하면서 잘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스팸을 두는 부분은 원래 속도이고요. 그리고 스팸을 자르는 구간부터 속도가 빠르게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 동영상 속에서도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 구간은 꼭 편집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요, 과정을 금방 캐치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영상 장면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고 해요. 반드시 똑같은 걸 반복하는 장면이시라면 꼭 속도 조절을 하셔서 집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동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룸 말고 우리 FX라고 적혀 있는 효과룸 사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룸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서 두 번째 메뉴입니다. 클릭하셨다면 오른쪽 메뉴 미리 보기 창이 바뀌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들은 클릭하시게 되면
바람개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어떤 효과인지 미리 보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싶다면 저처럼 클릭하셔다가 원하시는 동영상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FX 트랙에 올려주셔야 돼요. 자, 사용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아무 효과나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셔다가 저처럼 FX 트랙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을 놓겠습니다. 제가 FX 트랙에 현재 별이라는 효과를 입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생해 볼게요. 이때 기존 영상 위에 특수 효과가 겹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특수 효과의 길이를 보시면 길이가 끝나는 지점부터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조절하고 싶다면 저처럼 클립을 좀 넓게 보시기 위해 타임라인을 조절하시고 그 다음 길이를 늘려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자, 해당 특수 효과 클립에서 현재 끝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십니다. 저처럼 끝부분에 마우스 올리시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이때 선택하신 채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특수효과가 나오는 시간을 조정하시는 겁니다. 길게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더 짧게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반드시 클립의 가장 끝 지점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끝 지점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가운데 영역에 마우스 올리실 경우에는 길이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면서 재생되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의 앞부분에 별이 나오도록 했는데 길이를 조정하시다가요. 뒤쪽으로 특수효과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마우스의 이 모양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드래그 또는 선택하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혹시나 별을 또는 임의의 특수효과를 넣어서 보셨는데 내 영상에 어울리지 않다 하신다면요. 저처럼 클릭하신 상태에서 딜리트나 또는 오른쪽 상단 휴지통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휴지통 모양을 클릭하셔서 직접 지워 주실 수도 있네요. 자주 사용하는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효과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용법을 꼭 익혀주세요. 영상을 만드실 때 정말 잘 지켜주셔야 하는 게 저작권과 초상권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영상을 촬영하실 때에는 내 주인공 또는 나의 가족뿐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표지판이나 개인 정보와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영상에 찍힐 수 있습니다. 혼자 감상하시는 용도일 때는 상관없으시겠지만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신다던가 또는 유튜브에 업로드하신다던가 공개하실 때에는 반드시 초상권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 잘못 찍힌 정보나 사람이 있을 때 가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모자이크랑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입니다. 둘 다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으신데 다만 세부 설정이 다르니까 같이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찾으셔서 그대로 드래그 하신 채로
내가 넣고자 하는 장면 FX 트랙에 넣어 주십시오. 자,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FX 트랙에 놓아 주셔야 합니다. 다른 트랙에 올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금지 표시가 나타나요. FX 트랙에 정확하게 올려주시는 순간 화면 자체가 뿌옇게 효과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때 전체 화면을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넣으실 수 있고 특정 영역만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도 마찬가지세요. 모든 영상을 다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른편만 하고 싶다, 가운데만 하고 싶다, 특정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메뉴를 같이 찾아보시게요. 많은 분들이 해당 메뉴를 잘 못 찾으셔서 어려워하시니까 내가 FX 트랙에 넣어 놓았던 효과 클립을 2번 더블 클릭하십시오. 따닥 2번입니다. 저처럼 더블 클릭을 하시는 순간 위쪽에 효과 설정이라는 메뉴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도와 그라디언트 깊이 메뉴가 있는데요. 자, 정도나 그라디언트 깊이 메뉴를 오른쪽으로 올리실수록 훨씬 어떤 내용인지 보이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더 효과를 강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모든 전체 영역에 흐림 효과를 넣고 있는데요. 특정 영역만 흐림 효과를 주시고 싶다면 마스크를 클릭해 보세요.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이때 조절점을 잘 잡으셔서 원하시는 구간, 영역만 다시 좁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범위를 조정하실 때에는 조절점을 위치, 오른쪽인지 중앙인지 아래쪽인지 왼쪽인지 위치를 조절하실 때는 흐림 효과 상자 가운데 영역에서 각자 잡으셔서 드래그 하시고 조정해 주십시오. 저처럼 일부 영역만 다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다 조절하신 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처럼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영역과 효과가 들어간 영역의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도나 깊이를 깊게 주실수록 안에 어떤 물체인지 더 구분이 안 가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 자체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각형 모양이었는데요. 상자라는 마스크 유형을 클릭하셔서 원으로 고치실 때에는 원형 동그라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내가 가려야 하는 대상이 주인공은 가운데 있어서 가릴 필요 없고 이 주인공 외부의 영역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일일이 대상을 다 모자이크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주인공을 먼저 모자이크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물체나 또는 인물부터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반전 효과 영역이 있습니다. 반전 효과 영역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모자이크가 되어 있던 첫 번째 구간 기준으로 나머지 영역들이 반전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빼고 나머지 배경이었던 영역이 오히려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 효과 영역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모자이크를 하실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이 흐림 효과 또는 모자이크를 하실 때 반드시 길이를 조절해 주시는데요. 확인하시고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흐림 효과 또는 모자이크를 잘 처리하시다가 나중에 영상이 끝나는 지점 또는 전환되는 지점에서 모자이크가 벗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다가요, 오히려 벗겨져요. 그러면 가렸던 게 의미 없이 다 공개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하신 다음에는 앞뒤로 여러 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길이를 내가 가려야지 생각되는 영상에 이 지점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앞뒤 모두 끝부분을 잡으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제는 제가 이 노란 피망을 자르는 영역이 어떠세요? 완벽하게 가려지죠? 그리고 역시나 끝나는 지점 역시도 완벽하게 가려지고 빨간 피망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꼭 모자이크 처리하실 때 그리고 흐림 효과, 가리는 특수 효과를 넣어주실 때는 주의해 주세요. 흐림 효과와 비슷한 게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기흥, 니은, 디귿 순서로 FX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는 아래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신 다음에 모자이크 역시 잡고 드래그 하셔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이크는 어떠세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보다는 확실히 진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물체나 또는 인물 자체를 완전히 가리고 싶을 때에는 흐림 효과보다는 모자이크를 주시고요. 부드럽게 가려야 할 때는 흐림 효과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자이크 역시 설정을 바꿔보시려면 따닥 2번 눌러보세요. 2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폭과 높이를 조절하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폭 높이가 바로 심도를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폭 높이를 0으로 주시면 모자이크를 아예 넣지 않는 상태이고요. 다음 32, 24로 맞춰주시면 어떤 화면인지조차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하게 주시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폭과 높이를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마스크라는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스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처럼 조절점 상자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특정 영역만 가려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만 가리고 그리고 확인 가능하세요. 이때 마스크 유형을 원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형 또는 상자형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역시나 가리고 싶은 영역을 저처럼 효과 길이를 조절하셔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효과 길이는 지정하실 때는 클립의 끝부분입니다. 가장 시작 지점에 놓으셔도 길이를 바꾸실 수 있고 끝부분에 놓으셔도 상하 좌우 화살표가 나오면서 길이를 조절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2가지 효과는 많이 사용하는 FX 효과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내 영상에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삭제 방법도 배우겠습니다. 삭제는 매우 간단하신데요. 클릭하셔서 저처럼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자, 제가 클릭한 후에 딜리트를 눌렀거든요. 이때 삭제되는 모습 보이죠? 또는 클릭하셔서 휴지통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럼 삭제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저는 효과를 2개를 넣은 상태입니다. 2개를 넣은 상태에서
두 번째 모자이크부터 삭제할 때는 아무 메뉴 뜨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는데요. 제가 만약 앞부분에 있는 클립 효과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고 만들기 및 채우기 그리고 모든 클립 이동이라는 이 옵션이 나타나요. 이유는 앞에 효과가 사라지면 뒤에 효과가 영향을 받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효과 영향 없이 지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효과를 반드시 뒤에 부분부터 잡고 삭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뜨셨다면 간격 제거 및 만들기로 지워주세요. 그래야지 뒤에 클립 영향이 없습니다. 지우실 때 채우기로 지우시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모자이크가 앞부분으로 이동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원치 않는 장소에 모자이크 효과, 전혀 원치 않는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나올 때는 만들기 옵션으로 지우시고 최대한 옵션이 안 나오게끔 지우시려면 꼭 끝에 있는 효과부터 클릭하셔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저는 딜리트로 지웠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모자이크 또는 가우시안 흐림을 연습하기 위해서 넣으신 분들은 지워버리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 얼굴 등장 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자동차 표지판이 나오신 분들은 그 효과를 유지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컷 편집에 있는 파워 도구를 쓰시고 FX 효과 넣기까지 해보셨습니다. 저장하시고 마칠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프로젝트 저장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저장이 완료되신 모습을 확인하신 다음에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영상 편집 수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